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연기금의 배신, 제목이 무슨 PD수첩의 어떤 고발 프로그램 같지만, 연기금이 결국에 오늘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제 큰 폭의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고요. 결국 투자 체질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보면 이렇게 오를 때 조심하고 빠질 때 사야 되는 이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계속 오를 것 같은 이 마음 때문에, 그리고 조금 떨어졌더라도 못 팔고 이걸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종목을 잘 고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투자 체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일부 하락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도권 증시노트, 제가 아마 방송 1년 가까이 하면서 역대급으로 빨리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내용이 그대로예요. 자, 어저께 이제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은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2050, 어저께 썼던 내용이 2050은 지켜냈어요. 2070, 2080으로. 네, 여전히 적은 거래량 속에 이제 불안한 흐름이다. 결국에 수직 하락했죠, 오늘.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연휴 앞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실적 시즌 앞두고, 여러 고점 대비해서 이제 위로는 얼마나 가겠느냐. 사실 밑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개인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꾼 내용이 없습니다. 10월 코스피 대부분은 이제 증권 애널들은 약세를 전망하고 있고, 어제 DRAM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결국에는 수급 약세, 고점 부근의 피로 분명히 누적돼 있었고, 어저께 자동차주 약세, 거래량이 확 줄었었는데 오늘 또 현대차가 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빠지다 보니까 2% 가까운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시즌 3분기 실적은 최저점이다. 다 빠지고 나도 사도 되는데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1년 내내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으려는 이제 그 마인드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연기금 이제 대규모 매수가 버텨주지만 늘 불안하다. 오늘 대부분 그 업종이 하락을 했고, 오늘 결과적으로 제가 쓴 건 이거예요. 전업종 하락세, 환율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고래 싸움,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회담, 그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정상회담의 진행을 위해서 애쓰지만,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이제 그래서 어저께 11시에 우리 ISM 제조업 지수 나왔었죠. 쇼크 나왔었다. 그래서 아침에 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0여 년 만에 최저치 나온 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제 패닉으로 갔다. 그래서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지수인데 10년 내 최저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 증시가 꺾이고 있고, 여러모로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으로 장기화됐더니 결국에 이제 1년 넘게 끌고 있잖아요. 1년 반 넘게. 결과론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통화 완화를 하기도 전에 일단 10월 31일로 예정된 FOMC 회의를 하기도 전에 일단 지수가 먼저 하락을 한 거고 반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10월 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뭐 방어의 역할은 해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 10월 10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뭐 흐지부지 되거나 별 성과 없거나 혹시나 패닉으로 나온다고 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신경 써달라는 부분을 제가 무료로 안내해드린 부분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2100의 상징적인 고점을 유념하자. 실적 시즌이다. 인버스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인버스로 기간이 엄청 담았습니다. 자, 뭐 제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고점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드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락폭이 크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상승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버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또 한타임 놓치신 분들은 이런 증시 큰 펀더멘탈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뭐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르는 그런 장에 이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장 이후에 이제 또 시장이 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장 막판까지 분위기를 보자 했더니 아침에 엄청 빠졌었죠. 근데 오늘 또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0.6%나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간 외의 시장이 거의 하루 종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근데 이미 장 시작하기도 전에 0.6%가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또 많이 빠지면서 마감했는데 지금 장 시작하기도 전에 8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0.7% 벌써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유럽은 더 심각해요. 지금 어저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가 오늘 1.5%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장이 열렸어요. 유럽은 이제 조금 일찍 열리기 때문에 5시 반? 아니면 4시 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썸머타임 때문에 헷갈려요. 아무튼 그동안 견조하게 보였던 유럽 증시마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 심각하게 제가 너무 오버하는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견조하게 보였던 니케이도 오늘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도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일단 금리 인하보다도 안전자산으로 시장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달러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달러 수준을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본다면 2017년 6월 이후로 금리 인하를 두세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할 때 이렇게 달러 급등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지금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상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 지수가 폭락했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물론 긴 흐름에서 요거긴 하지만 아무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지표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중요도인데 중하 뭐 해서 무슨 성적표 같죠. 심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는 이제 오늘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일날은 이제 고용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 혹시나 전환점이 된다면, 그리고 오늘 이제 매도를 제때하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고용지표를.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을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한 타임 늦었어요 이미. 이 고용 지표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라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시장 자체는 혹시나 원유 WTI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유 재고도 매우 중요하죠. 아무튼 잘 체크해 보시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진짜 제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래도 헛소리를 하면 다 아시겠죠. 얼마나 또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저랑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1200원 올라가면서 지수 때의 그 평균 지수를 내줬죠. 1200원, 이제 코스피로 따지면 2050선을 내주면서 시장의 균형은 맞추고 있는데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지수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런 구간이죠.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곡점이라면은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충격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사실 고용지표가 충격으로 나오면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10월 7일까지 휴장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잘 쉬고 있어요. 어쨌든. 자, 야간 선물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정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었죠. 당연히 한 달 내내 올랐으니까 6포인트나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0.8포인트 빠지면서 공포스러운 시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안 빠졌으면 저도 좋죠. 이게 지수가 빠지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르기가 힘든, 또 단기간에 오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일 거라서 아무튼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기분이요. 2030까지 빠졌고요. 반등하지도 못하고 계속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주요 지지선을 다 무너뜨리면서 어쨌든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2020선은 내주진 않았지만 금요일도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 아마 또 차츰차츰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선이 위태하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1% 빠지면서 1.2% 빠지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형주도 중요 지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120일선을 무너뜨리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코스피 쪽에서도 일단 패닉, 소형주도 오늘 0.6%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의약품 1.2% 빠졌지만 어저께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게 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바이오에 또 신라젠과 HLB 그다음에 헬릭스미스가 말아먹었던 시장을 또 HLB가 부활하면서 바이오 업종 전체 지수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늘 이래요. 늘 보면은 기대감 속에서 올랐을 때 또 하락하고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반등하고 또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또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꼭 이래요. 개인들이 이제 몰릴 때가 됐잖아요. 개인들이 관심 없어서 정말 바이오는 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 전문가 방송들이 바이오를 떠나라 할 때 또 그때 바이오는 올랐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를 떠날 때는 아니고 일단 이제 개인들이 자금을 바이오에다 많이 투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피해야 될 때다. 피해야 될 때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이오 대부분 많이 올랐던 것들은 팔자. 어제 방송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타임씩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한 번 오르면 또 오를 것 같은 이건 절대 없어요. 이게 먹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 자체를 늘리자라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9개 한 종목 대박 나는 거는 한두 번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요 플러스 9개에다가 1% 2%라도 마이너스 하나가 한 5%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장기 롱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먹었으면 팔아야죠. 또 오늘 먹었으면 팔아야 되는데 심지어 기회를 줬어요. 시가 오르면서 그 부분이 정말 개인들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으면 오늘 아침에 리딩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잘 체크하시고 늘 보면은 이제 폭락 속에 기회가 있었던 바이오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기회를 줬다고 보긴 그렇지만 먹었으면 팔았으면 오늘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익은 챙겼을 텐데 메지원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메지원도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이제 전고점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실적을 보시는 거죠. 실적 자체가 썩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 왔으면 일단은 매도를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200에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지온을 또 치매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 한동안 뜸했을 때 이렇게 또 올라왔으면은 수익 나면 팔았으면 됐죠. 그리고 지금은 또 바이오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또 반대로 갑니다. 그 부분들을 너 오르니까 빠진다 그러고 빠지니까 오른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트렌드예요. 30년 동안 바이오의 트렌드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저께 또 급등하고 오늘도 기회를 줬어요. 한동안 또 이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버벅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수익 났을 구간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으로 넘어가면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2.5%나 빠졌어요. 결국에는 연기금이 이제 그동안 사모은 것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이건 뭐지? 절벽 증시? 이거는 예전에 제가 7월 달에 가져온 자료 같은데 MSCI 전 세계 지수랑 MSCI 한국 지수를 비교했을 때 지수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한국은 뭐 한두 번 빼고 나서는 다 많이 났다. 전 세계가 오를 때 못 올랐고 전 세계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졌고 오를 때는 많이 올랐네요. 한 번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하여튼 늘 이렇게 힘든 증시였다. 그래서 증시가 버티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주식 계속하면 힘들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져있을 때 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빠졌을 때 사라. 건설업도 오늘 1.5% 하락하면서 평균적으로 하락했고 수급 보면 정말 답이 나왔어요. 오늘 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5천억이나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본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도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지금 보시면 얼마나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했냐면 1조 8천억이죠. 1조 8천억을 9월달 내내 샀었는데 시장을 떠받친 건 연기금이었잖아요. 보세요. 개인과 외국인 다 팔고 지금 하루 만에 지금 여기 보시면 9월 내내 6,900억을 9월 내내 올랐을 때는 6,900억을 팔아놓고 오늘 2% 빠질 때는 5천억을 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10개 중에 9개 개인이 산 종목은 빠진다. 그 통계 나온 거 아시죠? 2010년 이후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종목은 절대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 내가 좋아하고 있는 종목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잡주하시는 분 피해야 되고 한 번에 깨집니다. 한 번에 한 번, 두 번 먹어도 한 번에 깨져요. 그럼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그 숫자도 가지고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니구나 10월 2일 동안에 100억이네요. 순매수로는 100억 그리고 연기금은 3,200억을 팔았던 내용 아니다 32억을 팔았던 내용 10월 동안에는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연기금을 갖고 왔는데 연기금이 팔았던 거는 결과적으로 보세요.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받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을 오늘 다 팔았기 때문에 다 있네요. 상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뭐 매도가 이어진다면 더 큰 패닉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방송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바이오 외에는 뭐 사실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전기전자 업종에 기간만 샀었는데 연기금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오늘 10월 2일자로 전 업종 하락이고 전 업종 하락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눈에 띄는 하락 보세요. 개인들이 1,500억 매수하는 부분 디램 가격 어제 나왔거든요. 수급 줄어든 거 나왔고 그래서 거래량 빠진 거 나왔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쉽게 매수 버튼을 눌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관은 보시면 또 거의 대부분의 매수 자금이 인버스로 들어왔고 심지어 레버리지 인버스 바이오 업종 한두 개 들어왔지만 금액이 뭐 크진 않고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죠. 외국인은 기간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미미하고 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뭐 신라젠, 한국전력 대부분의 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하면서 제발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곡점은 일단은 4일이에요. 4일 미국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어떤 이슈 때문에 반등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일단 한번 매수 타이밍 놓치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기댈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중요 고점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3%나 하락했어요. 개인만 샀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어저께 그 램 가격 이후로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다시 이제 5만원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47,6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어저께 대규모 매도 이후에 조금 사긴 했지만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받아갔다. 공매도까지 이렇게 늘었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주식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저께 이제 많이 오른 이후에 오늘 평균치로 1.5%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200에서는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못 사놓고 또 여기서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추천드린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엔텍도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에선에서 신뢰도가 있는 차트고, 혹시나 또 121선과 200에선 사이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 잘 봐서 사놓으시면, 코엔텍은 이제 특집 자료로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뭐 일단 중국 관련돼서 지금 엮여 있어서 빠지진 않았고, 제가 추천드렸던 모두가 수익일 수밖에 없는 알테오젠 37,400원 10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정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갑자기 서진 시스템 왜 나왔지? 자, 서진 시스템은 지금 차트는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실적주,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공매도 줄이면서 오늘 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 업종 많이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뒷받침되면서 18년 대비해서 19년에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아주 그런 좋은 5G 장비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자, 대용제약도 급락했던 그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저께 팔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5% 먹었을 때 파세요. 전기는 뭐 말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사실 105,000원은 저 같으면 다 파는 가격이긴 한데, 조금 더 여유는 있다고 보시면은 200에선까지는 지켜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또 몰리는 부분 또 잘 참고하시면은 굳이 뭐 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지금 뭐 계속해서 횡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4,200원 계속해서 그 홈쇼핑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뒷받침되는 몇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말씀드렸죠. 급등하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되면 기다려야죠. 사실 이거 뭐 하루아침에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실적을 바라볼 때 또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NC소프트는 결국에는 이제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나게 차트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122선 아니면 200일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놓으시면 11월 달에 NC소프트 제가 또 특집 마련해 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한다면 또 50만원대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혼자 떠드는 거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보름 정도 제가 방송한 지 다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저도 편하게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편하게 잘 걸러서 들으시면서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일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